자, 여러분, 관리에게 7주차 원격 강의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2강은 교재 기업의 사명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사명. 자, 기업의 사명은 기업의 존재 목적, 존재 가치와 장기적인 성장 방향에 대한 선언적인 표현. 제가 아까 1강에서 기업의 사명, 흔히 말하면 회사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기업의 사명이라는 것은 미션, 회사의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철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기업의 미션, 임무라고 했습니다. 존재의 의미, 존재의 목적. 따라서 기업의 사명은 기업은 자연적인 생명체와는 달리 소속된 사회에서 존재하기 위한 당위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의 구성요소, 가계, 기업, 정부라고 알고 있죠. 소속된 사회에서 존재를 하기 위한 당위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사명은 이러한 존재의 이유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기업의 사명은 외부와 내부의 환경 분석 이후에 결정되거나 때로는 환경 분석 이전에 임시적으로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은 기업의 사명, 미션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함으로써 존재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충족시켜 나가야 합니다. 기업의 사명은 생존을 위하여 그리고 구체적으로 고객의 욕구를 어떻게 만족시킬 것이며 고객의 욕구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노력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자, 기업의 사명. 지금의 여기서 고객의 욕구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는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죠? 생산자 중심의 그런 사회였다 그러면 지금의 사회는요 소비자 중심의 사회 또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소비자의 니즈가 가면 갈수록 다양화되고 또 빠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명은 사업의 영역의 결정과 경쟁 우위 확보라는 경영 전략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를 규범적으로 밝힘으로써 존재의 목적과 함께 장기적인 성장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경쟁 기업의 범위 그리고 장기 계획과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 기업의 사명을 규정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기업의 사업 영역을 결정하는 것이고 기업의 사업 영역은 경쟁 기업의 범위, 스코프라 표현한다 그죠? 경쟁 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방향과 전략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경쟁 기업의 범위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경쟁 기업의 범위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흥미로운. 자, 여러분 소니라고 아실 거예요. 한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오디오를 제조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소니의 매출액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기업 경영진은 깜짝 놀랐죠. 놀라가지고 일단은 시장 분석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시장 분석을 한 결과는 너무나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니의 최고의 경쟁 기업은 바로 나이키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소니는 오디오 회사고 또 나이키는 스포츠 용품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인데 어떻게 나이키가 소니의 경쟁자가 될 수가 있는가? 자, 여러분 외부 환경 요인 이야기 많이 했죠. 자, 소니에서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그 당시에 외부 환경 요인, 문화적 측면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이미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웰빙 트렌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건강을 중시하고 이런. 그래서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이제는 집안에서 TV를 본다든가 음악을 듣는다든가 하는 그런 실내 활동보다는 야외 활동, 조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야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에 조용히 앉아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집에 앉아서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자연적으로 어떤 오디오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니는 이 시장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냈냐. 그러면 야외 활동을 하고 조깅을 하고 건강을 중시하는 그런 트렌드를 일기의 기업 소니에서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대 트렌드의 핵심적인 사항을 잘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 것은 조깅을 비롯한 야외 활동을 하면서 그죠? 얼마든지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신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니의 워크맨이라는 것입니다. 허리춤에 찬다든지 이렇게 해서 야외 활동을 하면서 또는 조깅을 하면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러한 신제품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다시 소니가 세계 굴지의 오디오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명의 핵심적인 사항 이런 것도 있다. 그리고 경쟁기업의 법리 규정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고정적인 관념으로 경쟁기업이 누구인가 라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시대 트렌드 변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시대 트렌드를 알지 못하고 하게 되면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또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것인가 하는 그런 트렌드를 항상 잘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업 영역 스코프는 기업의 제품이나 기술 또는 소비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정의할 수 있다. 소비자 중심의 시대니까 제품이나 기술을 중심으로 사업 영역을 결정하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적용되어 온 방법으로서 IBM의 사업 영역은 컴퓨터 산업, 현대자동차의 사업 영역은 자동차 산업으로 정의하는 방식인데 자 여러분들 이 말이 맞을까요? 저는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컴퓨터 또는 자동차 산업 이것은 제품 중심의 그런 사업 영역에 국한된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케팅도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마케팅의 트렌드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 중심의 마케팅에서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와 같은 방법은 특정 제품의 계속 생산과 중단, 계속 생산을 할 것인가 아니면 중단할 것인가 및 추가 등과 같은 관련한 경영자의 전략적 의사결정 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사업 영역을 제품이나 기술 중심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제품 계열의 범위 스코프랑 또 시장주의, 포지셔닝, 시장에서 주의 또는 점유율, 그죠? 에 따라서 경영 전략과 장기적인 성장 방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품의 계열의 범위는 제품 계열의 수직적 통합 정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IBM의 제품 계열에 컴퓨터가 있으면 프린터가 필요하고 모니터가 필요하고 하드디스크가 필요하죠. 이런 주변 기기와 각종 소프트웨어 제품을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IBM 컴퓨터 쓰는 분 아무도 없죠? 예, 프린터 IBM 거 씁니까? 모니터 마찬가지죠. 제 같은 경우는 프린터는 브라더를 씁니다. 브라더. 굉장히 튼튼하고요. 작은 고장이 없고 특히 좋은 것은 우리가 프린터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프린터용 잉크잖아요. 잉크를 외부에 장착해서 거의 한 5년 10년 써도 별 탈이 없을 정도로 튼튼하게 또 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잘 만들었습니다. 모니터는 제가 주로 LG 걸 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품의 시장 지위란 제품이 보유하고 있는 특성, 가격, 품질 등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제품의 경쟁적 우위를 구축하는 문제를 의미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오직은 중요한 것은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 영역을 결정해야 된다. 그죠? 소비자 중심의 시대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제조할 수 없는 기업은 시간이 문제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소비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 영역을 규정하는 방법은 제품이나 기술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진보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보다 본질적인 고객 일반적 욕구 (generic needs)를 강조합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을 스스로 생산할 수 없을 경우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게 됩니다. 소비자의 욕구는 인간의 본능에 따라 존재하지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는 시간과 문화에 따라서 또 시대 트렌드에 따라서 이렇게 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품을 중심으로 하는 철도 산업, 영화 산업은 소비자가 그 제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를 중심으로 지리적 이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운수산업과 오락 및 흥미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오락 및 연예산업으로 사업을 규정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 지금 이 시대에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재 90페이지를 보면은요, 소비자의 니즈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 영역을 정의하게 되면 고객의 변화하는 욕구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독창적인 전략 대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경영자의 창의적 의사 결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의 가장 중요한 능력을 어떤 부분으로 보고 있을까요? 바로 창의적 사고를 꼽을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거. 지금까지 없던, 지금까지 생각지 못하던 그런 부분에, 그죠? 사고 영역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업이 새로운 성장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소비자의 욕구가 구체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즉, 기업의 현재 제품 시장, 철도 영화와 미래 제품 시장, 비행기, TV의 관계를 명확하게 연결시켜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어서 미흡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할 수가 있다. 따라서 사업 영역 이외에 기업의 사명을 규정하는 데 필요한 주요 사항으로는 고객의 욕구, 니즈 만족을 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기업의 바람직한 미래상. 자, 기업은 우리 사회에, 그죠? 구성 요소 중에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업이 부도덕하다든지 어떤 신뢰가 없다든지 그래가지고는 기업이 지속적인 장기적인 성장 발전을 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기업의 바람직한 미래상, 기업 운영의 철학 또는 가치관 등에 관한 다음의 목표들이 포함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대상 고객 및 시장, Target Consumer and Market, 그리고 주요 제품과 서비스, Principal Products and Service, 다음에 지리적 영역, Geographic Domain. 참고로 여러분, 지리적 영역 하게 되니까 하나 생각이 나네요. 지리적 영역, 그죠? 사업 영역. 자, 우리 부산에는 아주 유명한 부산 지역에 유명한 그런 토속 메뉴가 있습니다. 그죠? 밀면, 돼지국밥. 그런데 부산에서 유명한 돼지국밥집 또는 밀면집이 서울에 진출했습니다. 성공한 사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산과 서울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어떤 문화적인 그런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인식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이따가 기회되면 한번 또 재미있게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핵심 기술, 코어 테크놀로지,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은 뭡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CDMA라는, 그죠? 다중 음성 분할 방식, 자기가 개발 못했으니까 미국의 퀄컴사로부터 특허료를 주고 사와서 삼성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지금 세계 1, 2위, 그죠? 스마트폰 제조 판매 회사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 수익, 생존과 성장과 수익성에 대한 각오. 여기서 각오는요, 어떤 목표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목표 의식. 그리고 기업 철학의 핵심 요소, Key Element in Company Philosophy. 자, 여러분, 기업 철학이 왜 중요할까요? 장사와 사업의 차이가 뭐라 생각하세요? 장사는 그저 눈앞의 이익만 노리는 철학이 없는 그런 부분을 장사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는 기업에 경영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경영 철학이 있어야 된다. 보다 멀리 보는, 그죠?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장사 얘기를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상인들 세 군데를 꼽아라 그러면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중국의 화교, 그리고 한국의 개성상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개성상인은 남들이 볼 때는 물건을 사고 파는 문구류라든지 붓이나 비료 같은 그런 상인으로 봤지만, 그 개성상인들의 마음속 머릿속에는요, 경영자로서의 철학을 가지고 장사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상인을 꼽아라 그러면 유대인들, 중국의 화교, 그 다음에 한국의
개성상인을 꼽는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철학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치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바람직한 대중적 이미지, desired public image, 그죠? 이것은 우리가 요즘 그 브랜드 경영, 뭐 브랜드 가치 얘기 많이 하죠.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다음에 기회가 더 되면 또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 조금 전에 우리가 언급했던 기업의 사명의 설정에 관해서 마케팅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기업의 사명, 미션이라는 것은 기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기업의 사명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범위가 너무 좁거나 협소하거나 또는 너무 광범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업이 지니고 있는 모든 자원과 능력을 고려해서 실현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를 갖다가 기업의 사명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마케팅 관점에서 어떤 회사별로 제품 지향적 정의와 고객 지향적 정의의 예를 보면은요, 조금 전에 우리가 언급했던 자동차 회사 제품 지향적 정의, 지금은 어떤 그 기업의 사명을 현대 자동차는 자동차를 생산한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 경영 철학이나 가치관이나 사명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동차 회사는 보다 편리한 고객들을 위한 보다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자동차를 생산한다. 지금 자동차도 얼마나 기술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존 화석연료,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는 그런 자동차에서 지금은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자동차, 앞으로는 어떤 자동차가 나오죠? 자율주행 자동차. 그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류의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화장품을 제조한다라는 고객 지향적 정의를 먼저 바탕으로 해서 제품 지향적 정의를 내리는 것이 좋다는 거죠. 또 정유회사, 기름물, 원유를 정리하는 정유회사. 자, 고객에게 편리하고 또 환경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원유, 정유 공장을 경영한다라는 미션. 비료회사, 농업 생산성의 향상에 공헌하는, 물론 환경 오염도 최소화해야 되겠죠. 당연히 토양을 오염시키면 안 되지, 그죠? 우리가 쓰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그런 자산인데, 그래서 농업 생산성의 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적인 비료를 만든다. 진공청소기 제조회사, 깨끗하고 위생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그러한 진공청소기를 제조해서 판매한다. 이러한 기업의 사명을 설정하는 것이 그죠? 바람직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 목표하고 마케팅 목표 설정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케팅 시대, 소비자 중심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마케팅 시대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기업의 미션을 보다 구체적인 기업의 목표, 비즈니스 골로 설정해서 그 기업이 그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좀 더 구체적인 마케팅 목표, 마케팅 골을 보면은요, 기업의 목표들은 골은 추상적인 것에서부터 구체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계층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 화장품 회사, 인류의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화장품. 명확하면서도 구체적이죠. 그리고 그 기업의 사명은 그리고 기업의 목표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사명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IBM 회사 얘기했잖아요. IBM의 지금 주력 사업 분야는 컴퓨터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그런 분야가 아닙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한때는 IBM은 세계 최고의 컴퓨터 제조 판매 회사였지만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서 지금의 IBM의 주 사업 영역은요, 어딜까요? 지금 컴퓨터를 만드는 그런 기술은 이미 다 보편화되었습니다. 그죠? 따라서 IBM은 이미 한 10여 년 이상 전에 지금은 컴퓨터를 제조해서 판매 회사라는 그런 개념을 벗어나서 어떤 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해주는 IT 분야, 솔루션 또는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분야를 주 사업 분야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교재 90페이지
기업의 장기 경영 목표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하는가 하는 얘기예요. 기업의 장기 경영 목표의 범주 스코프는 전반적인 전체적인 기업의 경영 목표와 목적과 구체적인 단기 목적과 범주 속에서 결정해야 된다. 장기 목적과 단기 목적에 어떤 괴리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장기 목적은 조금 비구체적이지만 단기는 구체성을 띠고 장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실행해 나가야 된다. 괴리가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요즘 90페이지 보면요. 기업의 장기 경영 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업의 사명, 미션이 결정되면 장기적으로 기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경영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기업의 장기 경영 목표는 전반적인 기업의 경영 목표와 구체적인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기 목표의 범주의 속에서 결정이 되어야 한다. 괴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에 따라 장기 경영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속성, 이 속성으로는요. 자, 기업 사명과의 적합성, 일치가 하는가 하지 않는가, 또 목표 달성 가능성, 그리고 추진 결과에 대한 측정 가능성, 분석하고 평가해 볼 수 있는 거 없는가, 그리고 부분 사업과 기업 전체 목표의 조화, 그죠? 그리고 목표 달성에 대한 동기부여, 모티베이션, 그죠? 모티베이션, 그리고 상황 변화에 대한 유연성. 자, 여러분들 생각의 속도만큼 빠르게 변하는 그런 정보화 시대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알고 있어야 될 한 가지가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고정관념, 아직 여러분들은 세상에 반의 반도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자기가 조금 아는 게 전부 다라고, 이 세상에 전부 다라고 절대 자만하는 그런 고정관념과 자만심은 버려야 됩니다. 항상 플렉시블한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홍수처럼 밀려오는 정보화 시대에서, 그죠? 정말 자기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그런 정보는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자기의 능력으로 바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유연성이 매우 베리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의 장기 경영 목표는 매출액이라든지 이익 수준이라든지 또 자산 이익률이라든지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든지 제품의 마진, 시장 점유율 등과 관련해서 설정되지만, 그죠? 이 밖에도 종업원의 규모라든지 설비 확장 문제, 그다음에 산업 내 서열, 그죠? 자, 전자제품 우리나라 1위는 삼성, 2위는 LG죠. 또 부분적으로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은 아마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인식, 브랜드에 대한 인식은 LG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고요. 스마트폰 이런 것은 삼성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명확하게 1, 2를 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산력, 생산 캐파, 규모, 다음에 연구개발비의 지출, 다음에 사업의 다각화 등의 비재무적인 차원의 목표 또한 중시 됩니다. 그리고 기업은 장기 경영 목표를 통해서, 그죠? 기업의 미션을 달성하고 개별적인 전략 사업 부분, SBU라고 합니다. Strategic Business Unit.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삼성그룹에는 이 계열사들 전략 사업 부분들이 많이 있죠.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 SDS, 그죠? 또 삼성카드, 삼성물산, 삼성증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제1기획이라는 우리나라 국내의 최고의 어떤 마케팅 광고 기획사가 있습니다. 제1기획. 참고로 하시고요. 그런 걸 갖다가 전략 사업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인 전략 사업 부분의 목표와 기업 전체의 목표를 조화시키도록 해야 하고, 따라서 기업의 주요 장기 경영 목표는 특정 시점까지 달성해야 할 세부적인 하위 목표로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자기자본 이익률에 대한 장기 경영 목표는 적정 수준의 자산 회전율, 매출액 이익률, 순이익률, 부채 비율 등의 재무 비율에 관한 그런 구체적인 하위 목표를
하위 목표로 제시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무회계, 관리회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기업의 장기 경영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 경영자의 어떤 개인적인 지식과 능력 그리고 관심도, 경영 관리 방식, 가치관, 장기 경영 계획 수립에 대한 과거의 경험 그리고 다양한 그런 요소들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그죠? 전문적인 지식과 그동안에 쌓아온 경험 그리고 미래에 대한 통찰력에 의해서 장기 경영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이것만으로 설정하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어떤 동물적인 감각으로 엄청나게 예지력을 가지고 장기적인 경영 전략 목표를 수립해 나가는 최고 경영자들을 저는 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는 전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감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직관적인 판단력만으로 하기에는 또 많은 또 불찰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고 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진의 제품과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예측을 근거로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다.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분과나 조직, 조금 전에 얘기했다, 그죠? 삼성의 계열사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경우에는 개별적인 전략 사업 부분의 책임자와 최고 경영층의 협상 과정을 통해서 매일은 아니지만 수시로 삼성 회장단 회의도 하고 있고요. 또 삼성 이사회 를 갖다가 개최해서 여러 가지 그런 장기적인 목표 그리고 현재의 어떤 우리 기업의 상황에 대한 점검을 하고 보완점을 대안을 제시하고 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장기 경영 목표의 설정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청이나 전략사업 부분의 책임자뿐만 아니라 장기 경영 계획을 수립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자, 경영진 또는 이사회 뭐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장기 경영 목표의 대안을 분석하는 방법을 그죠? 선택할 수 있다. 자, 구체적인 장기 경영 목표의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으로는요. 과거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미래의 추세를 예측하는 그런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부터 경쟁 요인, 제품의 진부화와 신제품의 개발, 신시장 개척, 기술 변화 등의 주요한 요인에 대한 미래의 변동 사항을 고려해서 과거 자료에 근거한 미래의 추세에 대한 예측을 조정하는 방식, 미래의 상황 분석을 위하여 다양한 기술적인 분석 기법.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Life Cycle Analysis, 보통 제품 수명 주기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Product Market Matrix, 제품 시장 매트리스 접근법. 그 다음에 Portfolio Analysis, 포트폴리오 분석 방법. 그 다음에 갭 분석 방법.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석 기법으로 활용해서 현재 또는 과거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미래 추세를 예측합니다. 여러분, 과거 없는 미래는 없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회계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하죠. 재무회계의 기본은 뭡니까? 역사적 기록, 과거의 기록입니다. 그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미래, 우리 기업의 발전 방향 또는 성장 방향, 기타 등등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상 여러분, 우리 7주차 제2강을 종료하고요. 이어서 제3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2강 마무리하기 전에 자기자본 이익률, 다음에 적정 수준의 자산 회전율, 매출액 이익률, 순이익률, 부채 비율 이런 재무 비율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 학기에 이런 재무 회계 또는 관리 회계와 관련된 기업 경영 분석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또 조금 전에 기업의 장기 경영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최고 경영자, 예를 들면 삼성그룹의 회장이라고 봅시다. 그런 분들의 전문적인 지식, 식견, 그리고 충분한 경험, 그리고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얘기했는데 삼성전자의 창업주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 이병철 회장님입니다. 이병철 회장님의 어떤 통찰력, 예지력 부분은
정말 엄청납니다. 이병철 회장은 오늘의 삼성전자를 이미 50년 전에 삼성전자를 설립해서 앞으로의 삼성그룹의 미래의 먹거리, 또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그죠? 하겠다라는 장기 경영 목표를 세워서 실천하고 해온 결과 지금 오늘의 세계 최고의 삼성전자, 삼성그룹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예지력, 통찰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기 초에 여러분들 우리 세상을 알기 위해서는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선택해서 집중하자라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죠? 숲을 보고 미래의 이 사회는 어떤 사회이고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며 여기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인가 하는 목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강 마칩니다.